진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 제안했을 때 내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찐윤, 친윤 다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철규 총장이랄까 네. 뭐 이런 등등. 특히 이제 살았죠. 영남 지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영남이 늘 이게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국민이 같은 정당이라고 하기 참 어려운 정도의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하면 네. 그 찐윤 의원들이 반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아니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이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제안을 하면서도 임기 단축 개헌의 속내는 네. 그때까진 나 하자. 이거잖아요, 사실. 네. 대부분 그때까지 때까지는 내가 하겠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하게 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4년 중임제는 많은 부분에서 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2년 텀을 둬서 하는 것도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는 거고 네. 뭐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던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죠. 그 정도 높은 정치적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근데 사실 그런 걸 잘 못 봐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여태까지는 못 봤죠. 그러면 아니, 못 그런- 봤는데 그런 정치를 본 그렇게 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아질까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문제지. 어? 그러나 이미지는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뭐 그 김건희 여사도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집안도 그것도 참 돌보시고 좀. 사실 근데 심각한 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예요. 영부인이 그 사전 투표하면서 마스크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한 다음에 혼자 아니 도대체 나홀로 이유가 투표로- 뭐냐고. 요즘 있잖아요.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선거 기사보다 김건희- 사라진 김건희 기사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말까지 생겼어. 케이트 게이트라고. 그 영국의 그 저기 누굽니까? 왕세자비. 그 왕세자비가 사라졌었죠. 네. 그래가지고 케이트 뭐 황녀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얼마 후에 나타나가지고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실은 수술을 받았다. 많이 아프다. 네, 네. 건강상의 그러니까. 문제가. 예, 네. 그런데 그걸 용기 있게 밝혔다고 해서 인기가 치솟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외신의 제목이 거의 뭐 한 30-40% 외신의 제목이 건데 한국판 케이트 게이트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 그런데 밑에 기사를 보면은 전부 디올백부터 저 뭐 고속도로부터 네. 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오히려 그걸 홍보했다는 거예요. 네, 천공도 그런데 나와요. 외국에서는 이게 한국 언론은 나오다 말다 뜨문뜨문한데 그냥 폭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위원장 일단 떠났잖아요. 네. 다시 컴백할까요? 본인은 의사를 명백히 한 거죠. 다시 오겠다. I'll be back. I'll be back. 뭐 행간에 그냥 명백하잖아요. 난 아니, 다시 돌아온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로 폴더 인사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확실한 반윤의 기치를 걸고 돌아올까요? 아니, 만나면 폴더 인사까지는 하겠죠. 만나면. 하지만 자리에 없을 때는 이제 소위 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면 정치적으로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가 여권의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을 지는 걸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용산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권력 구조 자체가 예.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무슨 맞춰서 예. 하겠다는 건 예. 이제는 이번에 안 맞지. 재선 3선 의원이 된 찐윤 의원 중에 야 임기 막판에 내가 장관 한 자리는 좀 해보자 하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선거 전에 이런 그 내용을 썼어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결단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 칼럼을 써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컨대 스스로 자진 하야 가능성. 대통령 스스로 내가 여기서 물러날 테니 아니. 너 특검도 뭐도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지금까지 너무 센가? 지금까지 그 뭐 아까 최상병 얘기부터 디올백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자기 어떤 방탄 전국을 운영했는데 예. 여기서 방탄의 빗장을 그러면 다 풀고 예. 내려놔서 맨몸으로 피의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겠냐고요. 아니 그런 거 집착이 다 더 강해야지. 그런 걸 안 할 테니까 우린 떠나겠다. 뭐 하와이로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아까 아일백 아일백 네. 그러지 말고 아리백이나 고민하시라. 그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아리백. 녹색 정의당 아니야 내가. 아리백이나 하지. 예. 그 호주- 아리백 몰라요. 아리백. 그거 몰랐잖아. 네. 이제 그런 걸 알아나가나. 예. 그러니까 그 호주가 그런 거 잘해.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저 아니 활동을 거기 가장. 캔버라 정말 가시면 심심해서 절간이야. 한국 오시고 싶을 거예요. 돌아오고 아니, 뉴스가 어차피 없어요. 발마 대사여서 염주 걸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 캔버라에. 다음부터는 염주 R 99개만 하세요. 100개 하지 말고. 아니 190개, 200개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실은 그 타협책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임기 단축 개헌 정도를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네. 1년 정도 내 임기를 단축시킬 때니 요렇게 해서 뭐 지금 87년도 이후에 한 번도 못 바꾼 헌법 개정도 이 마당에 좀 해보고 네. 아 그건 그리고 좋아. 통내는 그런 거죠. 요때까지는 내가 좀 하자. 요때까지는 내가 좀 하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 아니죠. 26년 26년. 9월이니까 지방선거가 26년.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한국판 명예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 탄핵이나 심판이라는 파국적 사태 없이 그 가능.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명예혁명이 왕이 스스로 세금을 앞으로 의회 동의 없이는 내가 책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의회가 그 권한을 가져가면서 무혈혁명 일종의 어떤 그 명예혁명이 이루어진 거고 네. 프랑스는 피를 흘리면서 삼부회가 그걸 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저기 명예혁명을 일단은 하는 어떤 대한민국이 이건 그동안에 어떤 여야도 못했던 거거든요. 지난 20년간 정치개혁 우리 권력구조 제왕적 권력 해체하겠다고 한 무수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네. 내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무슨 미래연합 대표 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그거 해체를 제일 많이 얘기했고 하나갑 의원을 만나서 영호남 통합 국민통합 정권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저기 이후에 또 그걸 안 하니까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로 박근혜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용산도 옮긴 거고 도화 스태핑도 시작된 거고 청와대 대통령실 사이즈도 줄인 거고 뭐 다 한 거라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대통령적 제왕이 되신 거예요. 거꾸로 이건 제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 그걸 일부라도 내려놓겠다 하면은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이 정치 혁명이 이제 제2의 촛불 혁명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제안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면야. 그러면 진짜 행복하죠 우리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행복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유리한 방향이에요. 선택이다. 예, 네, 유리한 방향이다. 선택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이번에 환경이 딱 그렇거든요. 워낙 야권 의석이 많아.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구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요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뭘 하라고 아무리 재촉을 하고 쪼아도 절대로 안 움직여요. 네. 이번에 투표율이 세종시가 70% 찍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투표율. 왜냐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알거든. 동물적 감각으로 압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오더 내려온 대로 했다가 나 나중에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하고 협치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상당 부분의 권한을 이양시키고 진짜 헌법대로 해보세요.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행사하고 장관 후보 직접 골라서 추천해 주세요.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내려놓는 개헌안 그리고 임기도 줄이는 이런 권력구조의 개헌안을 던지면 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른바 업보를 많이 씻어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 개헌으로도 가능해요. 네. 뭐 임기만 이런 딱. 부분들하고 그 권력 구조만 딱 집어서 네. 5.18 원래 헌법 개정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개헌이고 네. 이런 원포인트 개혁으로 축소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진짜 개헌은 나중에 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된다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민주화 이후로 지금 37년째 아닙니까? 37년 민주화 이후로 어떤 저기 시민 항쟁으로는 가장 빛나는 결과고 사실 마침 이번 선거가 일반적인 선거의 그 양태라기보다는 거의 시민 항쟁에 가까운 저 그 선거였단 선거였어요. 말이죠. 맞아요. 예. 촛불 대신 대파 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광장 대신 투표장으로 분산된 대파 혁명이거든. 대파혁명. 그런 양상으로 이 예. 선거가 쓰나미처럼 그것도 순식간에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막 2월까지만 해도 뭐 여당 과반석 얘기 네.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결과물로 우리가 87년 6월 항쟁하면 왜 빛이 나느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맞아요. 개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차 개정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데 저기 2016년 광화문 촛불 시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로 민주주의의 기념비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때 그게 개혁입법 연대를 이번에 맞습니다. 개혁입법 연대 연대했어야 그러니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그때 5당 체제에서 있었던 개혁입법 경쟁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새로운 공화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87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안 됐습니다. 지금 5,300만입니다. 인구 또 줄었어요. 조금 줄어서 오늘 네, 5천만 안 돼요. 예, 이제 오늘 조선일보 내국인만 일면 하단 따지면 그렇고요. 예, 언제 줄었대? 줄었어요. 예, 그런데 5천 200만 외국인이 생겼죠. 예,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이 많이 생겼어요. 5,200만에서 조금 빠집니다. 빠져. 예. 그러면 대충 맞다고 보지. 뭘 그렇게 또 세세하게 지적을 해. 정성을 다 미안. 수정을. 아, 죄송해요. 아니 이게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인용하셔야 돼요. 팩트는 또 우리가 예.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하는 입장이니까. 아, 그래요? 예,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88년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때 열풍 입은 그 저 MBC의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거기 시작 멘트를 이렇게 해요. 몰래카메라를 사랑하시는 4천만 국민 여러분.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은가. 우리가 언제 4천만이 됐지? 3천만이라고. 옛날에는 3천만인데. 예. 그러니까 3천만 잠들었을 잠들었을 때 때 우리는 깨요. 이랬잖아. 호국의 정보 형제. 80년대. 예. 근데 언제 4천만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다양해진 나라가 그때 장기 집권 막자는 그 한 가지로 동기로 만든 9차 개정 헌법을 이 규칙을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한테 이 규칙을 갖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건 기성세대 큰 죄악입니다. 네. 그런데 때마침 이 저 무도한 정권이 등장해서 그 기회의 창문을 열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역설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참 근데 이게 진짜- 상상력이 자극되는 시대 아니야 지금. 아니,